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컸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고용지표 발표와 동시에 10시 31분경에는 2273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59분경에는 2038포인트 선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인 0.1% 정도 상승한 21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와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지표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네, 오늘 지표 발표됐는데 네.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보다 비농업 고용지표는 하회를 했고 실업률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고용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트, 오늘 발표된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께서 아주 요즘 칼자를 들고 설치고 있습니다. 칼자를 들고 설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매번 설명드리지만 여기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는 정부, 민간을 포함한 거죠. 민간 비농업 부문은 정부를 배제한 겁니다. 그러면 민간을 보면 얼마 차이 안 나죠? 정부까지 포함한 걸 보면 차이가 납니다. 결국 칼자루 쥐고 휘두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수치가 뭐 그렇게 썩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다 잘라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 시간당 임금, 네, 와이어하고 그 MOM이죠. 이 부분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그렇게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에서 차이가 나고는 있지만 정부 부문을 감안한다면 민간 부분 배제한다면 민간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그 지난달에 발표된 게 수정이 됐었죠. 111K 11만 1000건에서 81K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기보다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수정이 됐으니까. 실업률도 살짝 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정부에서 또 칼질하는 걸 비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오늘 2시 반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죠.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라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1기 때 10분에 한 번씩 보좌관을 통해서 주식 현황판을 확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확인했는데 며칠 전에 기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주식판 확인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뭐하러 확인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각종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은 일단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건 지금 잠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미국 국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국채가 올해 안에 그 만기가 되는 게 7조 달러입니다. 7조 달러면 7천조 원, 8천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뭐 1경 정도가 되나요? 한년 1달러당 1,500원 정도 치면 대충 1경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인데 10배가 뭡니까? 16배, 16배, 17배. 이거가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국채 만기가 돌아와야 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단기로 예전에 앨런 장관이 찍어내느냐? 금리가 높으니까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30년 동안 우리 5%까지 갔잖아요. 10년물이. 그럼 만약에 4.8%를 찍었다.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4.8%를 매년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매년. 매년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다리 휘죠. 허리가 휩니다. 그래서 단기채를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게 7조 달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또 장기채로 전환을 한다면 이건 뭐 거의 한마디로 현금 서비스 막으려다가 그 등골 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단기채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국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0년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상상 속에서 설마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설마라고 했는데 듣다 보니 보다 보니 말이 되고 그게 그럴 수 있겠다. 맞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미국 증시를 좀 흔들어 놓으면 증시에 가 있는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은행에 들어가겠습니까? 뭔가를 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이든 국채든. 그럼 돈이 국채로 흘러가면 국채로 돈이 흘러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한 사람이 살려던 걸 10사람이 살려고 덤비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겠죠. 예, 그걸 지금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고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돈이 막 몰려 있었는데 그 증시가 지금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들이 뭐 1,000만 원 투자해도 10% 하락하면 100만 원 손실이지만 1,000만 원을 10배, 100배, 1,000배로 감안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증시를 흔들어 놓으면 이 돈들이 나도 몰라. 일단 팔고 생각해 볼게. 팔고 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은행에 있지만 뭐 펀드 매니저든 아니면 좀 뭐랄까 돈이 좀 몰려 있는 투자 기관에서는 은행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주머니 있으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단기채든 장기채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S&P 수익률도 안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국채를 사놓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안 망할 거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떨어지면 지금 떨어졌죠, 실제로?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TV 신문 뉴스 통해서 보시다시피 떨어졌고 실제로 보여드리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에서 4.7에서 4.2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4%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예전에 좀 장기물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트럼프나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월가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잘할 것이고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증시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당장 미국에서 벌어질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뭘까요? 그 채권 금리 떨어뜨려서 지금 단기채로 막 목숨 쪼여오는 이런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는 거죠. 부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0.1%, 0.2%가 100만 원, 1000만 원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단위가 1경이 되면 얘기가 다른 거죠. 1경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곱해 보세요. 0.1%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지금 쭉. 미국하고 다릅니다.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청산 생각나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 채는 떨어지고 있고, 네,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일본은 올라가고 있고, 또 환율도 움직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서 돈 빌려서 미국으로 가져갔는데 미국에 있는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거의 러셀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러셀 2000에? 아니죠. 빅테크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빅테크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본 금리가 낮았고 미국 금리가 높았는데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거기다가 빅테크에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돈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일정 부분은 이걸 용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하고 어느 정도 여기에 좀 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말이 되죠? 제가 알아온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러면 미국채가 이제 10년물이 4%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었거든요. 법이 없습니다. 여기 떨어졌잖아요. 여기 부분은 이게 언제죠? 2024년 9월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증시 부양하는 건 뭐 1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트럼프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지금 관세를 건드리는 것도 가만히 보면 뭐 이번 달에 한다는 둥, 또 뭐 했다는 둥 하면서 또 말을 계속 바꾸죠. 이제 뭐 그 USCMA 뭔지 아시죠? USCMA, USMCA군요. 죄송합니다. USMCA 예전에 나프타죠.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관세 협정 거의 무관세죠. 그러니까 다들 멕시코에 짓는 거죠. 인건비가 싼. 거기다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다 때리는 어쩌네 그러다가 계속 하루가 지나니까 뭐 일부를 자동차를 빼기로 했다. 또 하루가 지나니까 뭐 30%를 빼기로 했다. 막 말이 바뀌죠. 네,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이제껏 트럼프 행동은 트럼프가 무언가를 얻어와야지 그걸 하나씩 완화를 해줬는데 갑자기 근데 트럼프가 이득이 뭐지? 갑자기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굳이 관세를 때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든지 증시를 흔들어 놔야 되고 그래서
그 10년물 금리를 내려야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국채를 전환할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만기 돌아오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고 지금 좀 증시를 흔들어 놓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음모론은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카드는 협상 카드인데 예전처럼 직전에 가가지고 이거를 뭐 한 해 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렇죠? 자존심이 있지 뭐 맨날 뻥카만 치고 이 소리 듣기 싫은 거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흔들어 놔야 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증시가 불안하면 솔직히 국채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 안전자산 보통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근데 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동하고 있고 그렇게 좀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빅테크들의 펀더멘탈, 그다음 실적들은 나쁘지 않다. 사상 최대치를 뽐내고 있는데 증시는 떨어진다. 그것도 그 기업들의 그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는데 외부적인 충격,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충격이 해서 떨어진다면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될 때지 도망가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10% 정도 떨어지면 조정 국면이 아니라 보통 15% 정도 떨어지면 10에서 15% 사이 그 정도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조정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내각은 여러분들 TV 뉴스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물 국채 금리 여기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전에는 증시에 포커스를 뒀는데 언젠가부터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포커스를 두고 뭐 재무장관이든 트럼프든 누구든지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왜 트럼프가 주식에 관심을 안 갖고 국채 금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뒤를 맞춰보고 자금 흐름을 보고 하니까 말이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좀 흔들리는 증시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이나 이건 또 할 만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드려서 어차피 뭐 미국이 소비를 하는 건 변함없는데 불리한 건 맞죠. 아니 우리가 사주는데 우리 거는 관세를 많이 때리고 니네는 관세 얼마 없고 그럼 불공평한 거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또 이제 절묘한 타이밍인 건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된 지 2달도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되죠? 전임 정부 바이든을 탓할 수 있는 거고 걔네 때문이야 라고 탓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보험하게 갇혀져 있죠. 한 분기도 안 지났잖아요. 1쿼터도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뭘 해도 그건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거야. 계란 한 판에 얼마죠? 15,000원? 그 정도 한다면서요. 미국에서는. 그 한 판이 30개가 아닙니다. 10개인가 14개가 뭐 15,000원 정도 한대요. 계란 하나에 1,000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 드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조류독감도 아무리 조류독감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증시는 좀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1, 4분기는 참 힘들겠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특히 미국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의 그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증시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고 이 조정을 끝낼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 나도 모르겠어라고 팽개치는 그런 부분 물량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를 볼 때 지금 조정 국면, 일단 데이터를 보면 맞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미 정부의 국채 롤오버라고 그러죠. 만기를 넘기는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엮여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항상? 그냥 알고만 계셔라. 알고만 계셔라.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오르는지 내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국채가 어떻고, 뭐 증시가 어떻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는 계셔야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모르고 트럼프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증시가 이 정도 흔들리면 뭐라고 한마디 해줄 법도 한데 한마디도 안 하죠. 지금 증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관세 얘기만 하죠. 맨날 관세 얘기. 그 얘기만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 않나.
예, 그래서 금리 잡고 그럼 금리 인하되고 그럼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 본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있고 실제로 페드워치 보면 금리 인하가 2번에서 3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TV 신문 통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뉴스 통해서 보시면 예전에 2번이었죠.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올해 내 금리 인하 그 횟수가요. 이제 3번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증시에도 훈풍이 언제 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 지금 떨어진 건 뭐 한 2, 3일, 지금 열흘째 이러고 있죠. 열흘째 이러고 있는데 열흘 맞을 거예요 아마. 2주 가까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뭐한 일주일이면 그냥 바로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좀 방망이 짧게 주고 길게 먹으려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짧게 주고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매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서울민계 TV 통해서 마스터님들이 해드리는 얘기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니까 별도로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내용 바탕으로 매매 차트 보시면서 좀 숙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면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저녁 10시 이제 서머타임이죠.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차근차근 물어보시는 거, 또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리포트 보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 차분히 모두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배워가시고 익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3패 했거든요. 네, 3패 했습니다. 20전 3패 했을 거야. 아마 17승 3패. 보통 그 정도 승률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그나마 조금 더 낫겠죠? 오셔서 배워가시면서 매매 기술도 스킬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용 지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의 말에 의해서 시장이 더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현재 시장 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증시를 흔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아무쪼록 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증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상하방 또 재료에 대해서 다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좀 당분간 매도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당장,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은 당장. 매수이다. 예. 아,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일단 계속 지금 2만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2만 선을 어제 저점이 지금 얼마죠? 2만 3입니다. 3. 제가 이거 차트를 그때 보고 있었는데 과연 저기 깨질까? 안 깨지겠지? 오늘은? 근데 안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살짝 깰 수 있습니다. 여기 2만이죠? 2만 선을 살짝 깰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막 2만을 뚫고 19,700, 500 막 이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2만 선에서 살짝 턱걸이하면서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다 그러면 여기죠? 이 자리죠. 한 여기 5일 이평선이 지금 338에 있죠. 338에 있고 그다음에 10일 이평선이 697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400에서 500 정도는 2만 400, 500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하지만 살짝 깰 수는 있습니다. 살짝 깬다는 게 뭐 10틱, 20틱이 아니라 19,950이든 920이든 뭐 970이든 이 정도까지 깼다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 900 라인까지 19,000 밀린다 그러면 19,900 라인까지만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 같고 지금은 2만 선, 2만 20을 지켜내고 올리고 있죠. 이 자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2만 25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네, 2만 120 네, 그리고 150, 그리고 이 자리죠. 어디죠? 여기 200. 이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이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들. 만약에 지금 미장 개장되기 전에, 아니 미장 개장 전후로 이 자리죠. 120. 그리고 150을 온다 그러면 일단 매도로 먼저 대응을 해 보시고, 네, 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2만 초반이죠. 2만
2만 10, 요 정도 사이에서는 일단 좀 손절 짧게 잡고 매수를 일단 대응을 해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20, 150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20, 150 그 자리 오면 매도를 일단 대응을 좀 해보시고 내려오면 매수 2만 10, 2만하고 2만 10 사이 그 정도에서 일단 매수를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